자, 오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 고점에서 거의 5%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황 분석해드리고 차트 분석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장 시작 전에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1.4%, S&P 마이너스 1.1%, 그리고 다우존스가 0.75% 빠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마감하고 난 뒤에는 나스닥이 0.87% 상승, S&P 0.3%, 그리고 다우존스 마이너스 0.03%에서 마감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시작했다가 초록색으로 끝났죠. 나스닥이 무려 저점에서 2.7%나 상승했고 S&P가 저점에서 2.1%,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1.68% 저점에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테슬라 인도량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39만이었는데 실제로는 33만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13% 하회했습니다. 2022년 1분기 수준으로까지 떨어졌고요. 인도량이 거의 3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장 시작 전에 4, 5% 정도 빠지고 있다가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5%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ADP 고용 지표가 예상치가 12만이었는데 실제로 15만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달 7.7만이 상향 수정돼서 8.4만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민간 기업 고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딱 다시 뛰어 올랐죠. 특히 프로페셔널 서비스, 제조업 섹터가 고용이 강했다고 합니다. 오늘 공장 주문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0.5%였는데 실제로 0.6%가 나오면서 상회했고요. 그래서 오늘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잘 나와서 당일 지표들만 보면 A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실질 경제 지표들이 C에서 B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오늘은 특히 지표들이 잘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용으로만 사용할 거라는 기대감에도 시장이 상승하는 데 작용을 했고요. 장마감 후 트럼프 대통령이 나옵니다.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한 10분 정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먼저 보도가 나옵니다. 미국이 모든 수입품의 10%를 보관한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시장 지수가 전체적으로 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 장관으로부터 이 상호 관세 메뉴판이 나오더니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P가 마이너스 3%, 나스닥 마이너스 3.5%, 다우존스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세금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모두를 고려한 계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화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부과된 관세라는 제목의 카테고리에서 세율을 표시했는데 중국이 미국의 67% 관세율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거의 반인 34%를 하겠다고 하고 유럽은 20%, 베트남 46%, 일본 24%, 인도 26%, 한국 25%, 시장이 예상했던 20% 관세율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나왔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여기 있는 이 관세가 협상용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관세가 나오고 난 뒤에 상무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국가들이 무역 협상에 관해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상황이 진정되도록 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복을 하지 않으면 오늘 나온 수치는 최대치다 라고 얘기를 하며 우선은 협상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요약하자면 자동차 25% 관세가 4월 3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를 하고요. 10%의 모든 수출업체 관세 발표는 4월 5일 12시 1분부터이고 상호 관세에 대한 발효는 4월 9일 오전 12시 1분입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세는 관세 발표 후 바로 그 다음 날에 발효가 되고 10%의 모든 수출업체 관세 발효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리고 상호 관세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미국 동부 기준으로. 특히 중국은 이미 20% 관세에 대한 추가로 34%를 부과한 거기 때문에 최대 54% 관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한다고 합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소란이 좀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 관세 중단을 목표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51대 48로 통과를 시켰고 상원에서는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에 관세가 이렇게 계속 크게 나온다면 상하원에서도 트럼프가 관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고요. 관세 발표 후 10년물 채권 금리가 4.1을 뚫릴 뻔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4.0을 뚫리려고 하고 있고요. 금 가격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거의 3,200 갈 뻔했습니다. 3,165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냐?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오는데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합니다. 지난번에 관세의 영향은 물가 지수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놓은 도박적인 관세,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게 뻔하게 보이는데 제롬 파월이 여전히 여유를 부릴까요? 물가 지수가 오를 수 있고 동시에 경기 둔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연준에서 가장 피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이번에 좀 완화적으로 얘기를 할지 아니면 여유를 부릴지에 따라서 시장은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이 연설 전에 비농업 고용 지표 그리고 실업률 지표가 나옵니다. 이것도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좀 알 수 있는 지표인데 컨센서스는 지난달보다 살짝 낮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는 그래도 12만 정도는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업률은 4.1%로 지난달이랑 동일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온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면 고용 시장이 강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실물 경제가 안 좋게 나오면서 GDP 예상치가 애틀란타 연은에 의하면 3.7%까지 마이너스로 갔는데 이 비농업 고용 지표랑 실업률, 이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온다면 경제가 강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연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튼 이제 트럼프의 카드가 공개됐습니다. 굉장히 강한 관세 정책을 내놨는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어디로 잡을지 대체적으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시장의 안정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차트 분석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장외 거래 4% 정도 하락했습니다. 455불까지 떨어졌고요. 지지선이 453불에 있습니다. 여기 뚫리면 430까지 떨어질 수 있고 약 5% 정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갭이 있는 것만큼 여기가 단단한 지지대가 될 수 있고 453 구간이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S&P는 오늘 주요 저항선 위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과대 낙폭에서 회복을 했지만 장외 거래서 3% 넘게 빠지면서 이제 다시 지지선을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547불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를 못 지켜줄 경우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531까지 3, 4% 정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거시경제랑 같이 가기 때문에 나스닥이랑 S&P랑 같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하방 추세의 하단을 찍고 올랐습니다. 오늘 112불 여기 저항선까지 돌파할 뻔했지만 장 끝나고 6%가량 떨어지면서 다시 104까지 떨어졌습니다. 106불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를 뚫려서 이제 다음 하방 추세의 하단 구간인 102불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102불 밑으로 내려가면 100불은 깨지고 98불까지 지지선이 있습니다. 테슬라 차트입니다. 테슬라도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하방 추세 하단을 찍고 상단까지 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장외 8% 떨어지면서 260까지 떨어졌고 262를 못 지켜주면 234까지 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방 추세 하단을 다시 찍게 될 수 있어요. 펠란티어 차트입니다. 장외 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80불까지 떨어졌고요. 지금은 71불까지 추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제 갭 하락을 하고 이제 여기에 단단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최대 66불까지 지켜줘야 여기 못 지키면 55불까지 갭 하락 구간이 있습니다. 약 15% 정도 하락하는 구간이네요. 지금은 71불까지 내려가는 추세지만 만약에 70불대를 못 지키면 55불까지 갭이 있습니다. 아이온큐 차트입니다. 오늘 8% 상승했고 장외 거래 8% 하락했습니다. 횡보 구간입니다. 속스 차트입니다. 오늘 0.64% 장중 올랐고 장외 거래 4.5%나 하락했습니다.
181불까지 떨어졌고 지금 179불까지 지지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179불 지지선을 뚫리게 된다면 146불까지 갭이 있습니다. 약 19%갭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180불은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마이크로 트레이더지 차트입니다. 오늘 2% 상승했고 장외 거래 6% 하락했습니다. 295까지 떨어졌는데 268불까지 가는 추세고 여기 못 지켜주면 220까지 떨어질 갭이 있습니다. 갭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267불은 지켜줘야 됩니다. 이제부터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협상이 있을지 금요일에 제롬 파월은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은 경제가 강한 쪽으로 나올지 지켜보면 됩니다. 오늘의 시황과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좀 이따가 실시간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